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윤소희 작가님 저희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작가님 너무 오래간만이에요. 맞아요. 재작년 여름인가 왔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렇게 됐나요? 네, 재작년 8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 홍대 스튜디오에서 네, 저희 맞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때 가시는 뒷모습 보면서 뭐랄까 아직도 네. 굉장히 현업에 있으셔야 될 아나운서 같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네네. 아나운서 출신이셨고 네. 중국에서 생활한 지 꽤 오래되셨고 네, 중국에 산 지는 이제 거의 20년 다 돼가요. 그러니까요. 네네. 중국이 더 익숙하실 수도 있겠어요. 네, 생활 그렇습니다. 반경은. 지금 거의 약간 관광객 분위기. 어떤가요? 한국 관광이 괜찮은가요? 사실 좀 바빠가지고 제대로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네, 이제 조금 이거 끝나면 한번 보러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시구나. 네네. 네. 이번에 오신 네. 이유는 책 출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재작년에 네네.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그때는 제가 에세이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책에 이제 관련된. 독서 에세이. 네. 그래서 독서 에세이를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피디님이 근데 혹시 소설 쓰지 않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서 제가 막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비밀을 이제 공개를 했었죠. 사실은 제가 2011년부터 소설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등단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소설 가지고 올게요 했는데 드디어 이제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네,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소설이고 이제 심리 소설입니다. 장편 심리 소설 사이코 드라마가 이제 출간돼서 네. 이제 뭐 홍보도 할 겸 또 뭐 북토크도 할 겸 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저는 책을 순식간에 읽었답니다. 대부분의 독자들의 첫 네. 반응이 너무 금방 읽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읽다가 그 중간에 끊기가 어려워가지고 너무 고생하셨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잘못하셨네요. 네, 꼭 집에서 읽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처음에 이제 작가님 소개가 나오잖아요. 네. 그 소개를 보면서야 다시 깨달았어요. 심리학과 출신이시구나. 네, 맞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그러셨구나. 그래서 여기에 사이코 드라마라는 네. 이 소설에 그 심리학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들어있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지? 일단 이제 처음에 사실 이 소설이 네. 쓰기는 13년 전에 썼던 소설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서랍 속에 오래 있다가 이제 작년에 제가 등단을 하면서 이제 소설을 본격적으로 낼 수 있게 된 거고요. 네. 그때 썼을 때 이제 처음에는 단편을 쓰다가 이제 좀 장편을 한번 써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소설가라고 불러주진 않지만 이제 혼자 생각에 내가 소설을 쓴다면 장편을 써야 이제 진짜 소설가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이제 나를 잡고 생각을 해봤는데 내 인생에서 그래도 좀 중요한 거를 좀 테마로 써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네. 제가 이제 심리학과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심리학 그 전공을 하던 당시에 학부생으로서 이제 2학년 2학기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공 교수님을 찾아가서 정말 여기에 예주처럼 네. 교수님 저 상담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그 상담이 이제 매주 이어져서 심지어 이제 그게 졸업할 때까지 거의 2년 반을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통해서 사실 저는 그 어렸을 때의 어떤 상처라든지 뭐 이제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네. 그것들을 이제 그 상담을 통해서 좀 다시 재조명을 해보고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거나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상담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고 또 치유받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는 중요한 전환점? 안 그랬으면 좀 굉장히 우울한 아이로 살았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그 교수님 덕분에 이제 상담을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상담을 좀 모티브로 써보자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그 찾아가서 상담해 주세요 하는 학생과 그다음에 이제 상담 심리학 교수님을 이제 주인공으로 정해놓고 네. 딱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뭐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고 이제 그 배경과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캐릭터 2명만
내용만 정한 다음에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성격이 좀 비슷하잖아요. 저희 미리 어떤 뭐 그럼요. 대본 같은 거 안 하고 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랑 똑같이 저도 어떤 계획이 아니라 그냥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설을 썼는데 네. 이 한 편이 딱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처음에 읽으면서는 어떤 이 안의 소설이지만 네. 심리학적인 용어나 그렇죠. 어떤 들어있죠. 과정을 알려주시려고 쓰셨나 할 정도로 굉장히 세심하게 설명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결로 가는 건가 했는데 마지막에 네. 반전이 사 엄청난 있으면서 반전이 있죠. 있으면서 이거 진짜 크게 얼개가 설계된 네. 어떤 소설의 플롯으로 네. 만들어진 거네. 정보성이 네. 아니네. 이거를 네. 딱 깨닫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네. 이제 처음부터 막 엄청난 의도를 가지고 쓴 건 아니었지만 이제 제가 문학 전공자가 아니고 심리학 전공자다 보니까 뭐 플롯을 짜고 이제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이제 심리학 용어들을 막 쉽게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설명하는 이제 그런 용어 해설 같이 좀 들어가는 게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거를 이제 소설가 분한테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이제 출간 전에 그분들은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정통적인 문학계 방법이 아니고 그렇죠. 네, 이건 아니다. 이거는 심리학 책이지 이게 무슨 그러면 소설이냐 이렇게 해서 그걸 반대하셨는데 또 이제 막상 이렇게 심리소설이라는 타이틀로 책이 나오고 독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심리학 책은 딱 관심이 있어서 사긴 샀지만 좀 재미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있고 약간 어려울 때도 솔직히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런데 이게 소설 안에 녹아 들어가니까 굉장히 이제 그게 나한테 이제 친밀하게 다가오고 또 훨씬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네. 그게 굉장히 신선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소설을 써야지라고 마음 먹은 게 벌써 한참 전이라는 한참 뜻이네요. 전이죠. 네. 벌써 13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처음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어요? 처음 마음은 사실 그때도 잠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힘든 일이 좀 지나가고 이제 뭐 저희 남편 사업이 힘들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이제 남편이 첫 출근을 하는 날에 이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때는 이제 좀 살 것 같다. 아니면 이제 뭔가 힘들었던 일들이 좀 마무리되고 좀 내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던 일이 소설 쓰기였는데 이제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저의 치유의 방법이었더라고요. 쓰면서. 네. 왜냐하면 힘들 때는 사실 힘들다는 걸 몰라요. 그쵸. 그런 말할 겨를조차 없잖아요. 폭풍의 눈 속에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든 줄도 모르고 그냥 막 보냈는데 이제 조금 여유를 찾고 글을 쓰다 보니까 그때 내가 힘들었구나. 그리고 나도 사실은 위로도 필요했고 또 나도 이제 어떤 치유받아야 되는 상처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독이지 못하고 넘어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글쓰기가 어쩌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심리학과를 다닐 때는 이제 교수님의 상담이 저를 이제 붙들어주는 도구였다면 이제 나를 상담해준 상담자가 없을 때 글쓰기가 어쩌면은 셀프 테라피라고 볼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소희 작가님, 네. 기에는 소설이 너무 난이도가 높은 거 아닌가요? 아직 안 읽어보셨군요.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쓰기에. 쓰기에. 에세이보다 소설이 훨씬 어렵죠. 더 훨씬 난이도가 어렵죠. 그게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뭔가 뭐 평가를 받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쓴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주 그냥 천진난만하게 쓰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썼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제약이 없이 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좋았던 게 어떤 경계나 이런 걸 허물면서 좀 이렇게 기존의 어떤 그런 틀을 넘어가는 게 너무 좋았다 이런 평도 받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막 그걸 신경을 막 쓰면서 썼다면은 그런 소설이 못 나왔을 텐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소설이 나온 것 같아요. 작가님을 떠올려 보니까 정말 메타인지가 좋으시다. 그런가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힘든 게 있어서 상담을 받아야겠어 이렇게 찾아가고 용기를 내는 것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용기죠. 네, 근데 그 나를 정말 바라봐야 그걸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책을 쓰면서 치유를 받았다는 것도 네. 나를 돌봐야겠어 네. 라는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 의식 수준에서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내면에서 이제 그렇게 느끼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책 안에 네. 그 예주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네. 그리고 교수님이 나오고 그럼 일반 독자들은 막 오해할 것 같아요. 아, 예주 같은 일을 네. 있으셨던 거예요? 막 이렇게. 네. 안 그래도 그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네. 그래서 막 싱크로율이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사실 모티브가 된 거는 분명히 제가 교수님 저 상담해 주세요 이거지만 사실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완전히 허구거든요. 그래서 조막가 사실은 이제 교수님도 뵙고 왔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저를 상담을 해 주셨던 교수님이자 이제 저한테 이 소설의 이제 추천서도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다고 이제 막 그런 얘기도 하면서 저희들 웃었는데 그때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주화는 굉장히 흔들리는 캐릭터로 지금 나오는데 교수님은 정말 찔러도 바늘 하나 안 들어갈 것 같은 정말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고 안정감이 됐구나. 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안정감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흔들리고 뭔가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교수님이 그 역할을 완전 바위처럼 아주 단단하게 절대 흔들리지 않고 감정도 전혀 노출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치유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만났던 교수님은 이제 너무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도 정말 했었거든요. 로봇설. 네, 로봇설. 그랬는데 이 사람을 내가 만약에 이제 소설 안에서 이제 소설은 허구니까 그 안에서 정말 막 흔들어 본다면 온갖 기술을 다 동원해서 흔들어 본다면 그거 재밌는 상상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정말 안 흔들릴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화는 사실 소설 안에서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정하고 흔들었기 때문에 좀 불쌍한 캐릭터입니다. 예주가 여기서 굉장히 매력적인 학생이에요. 근데 겉모습으로 보면 진짜 작가님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갸녀리고 이렇게 길고 약간 그런 모습이. 그래요? 네네. 외모적으로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네네. 사실 저는 약간 저의 이상향으로 만든 캐릭터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그 얼굴에 싹 뭐가 드러나서 거짓말을 못하고. 포카페이스가 안 되죠. 네, 안 돼요. 절대 안 되거든요.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뭐 유혹을 하든 뭘 하려면은 사실 이제 그 가면을 잘 써야 되는데 전혀 숨기지 못하고 그 의도가 좀 드러나는 편이고 거짓말 못하지. 여우과가 아니에요. 네, 전 정말 여우과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좀 그 연약한 그 마음 상태를 단단하게 뭐 이렇게 당돌하게 가서 이제 뭐 내가 뭘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 타입이에요. 오히려 그냥 내 상처를 내가 안고 가는 그런 캐릭터인데 제가 재작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스칼렛 오하라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어떤 면에서는 악녀 같은 그러면서도 자기를 잘 돌보잖아요. 그리고 상처가 있음에도 굉장히 당돌하게 그걸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제가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은 왠지 어떻게 보면 180도 다를 수도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독자들이 가끔은 그 글 속에 있는 걸 보고 그 화자가 곧 작가인 듯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작가는 그 안에서 얼마나 무한한 공간 안에서 내 마음대로 상상을 누릴 수 있는 곳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님 말씀도 또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 화자를 예주로 일부러 안 잡고 주한이 1인칭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남자이자 교수님이 그러니까 제가 절대 경험해 볼 수 없는 그 교수님의 머릿속이 궁금해서였기도 했고 또 하나는 잘못하면 나로 진짜 오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일부러 화자를 남자로 바꾼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눈으로 보는 예주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드러나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네. 그러면 이 글을 13년 전에 써두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출간하기까지 퇴고의 과정은 어땠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퇴고한 건 아니었고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서랍에 넣어두고 얘는 안 되나 보다 이러면서 그냥 놔두다가 한 번 정도 퇴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한 30% 정도를 덜어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읽다가 보니까 조금 이제 서사에 굉장히 서사가 빠르게 진행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훅 읽힌다 이렇게 평을 받은 이유가 제가 30%를 덜어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지방질을 제거해야 살코기만 남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서사를 조금 느리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 싶은 부분들을 이제 다 제거를 했죠. 와, 그게 신의 한 수였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궁금하게 놔두는 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처음에는 이렇게 막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건 이랬고 저랬고 다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재미를 떨어뜨리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첫 부분 쪽은 약간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네. 그러다 뒤로 갔더니 점점 맞아요. 설명이 네. 삭제되고 맞습니다. 네. 휙휙휙 지나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마음도 있으셨는데 덜어내신 거였구나. 네, 그 덜어낸 부분이 뒷부분이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제대로 파악하셨네요. 음. 그게 읽혔나 봐요. 네. 신기하다. 네, 신기하네요, 진짜. 네. 그렇다면 이렇게 사이코 드라마를 네. 쓰면서 사실 이 사이사이의 용어, 네. 그다음에 그 용어와 매칭되는 어떤 예술품, 어떤 작품들 네, 네. 이런 것이 사이사이 들어가서 네. 사실은 그게 또 독자들이 읽는 재미가 네,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많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그런 지식들 네. 왠지 하나 장착하고 그렇죠. 싶은 그런 것도 다 네. 플롯 안에 어떻게 넣을지를 그때부터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처음부터 거예요? 계획했던 건 아니고 이제 장면 단위로 넘어가면서 쓸 때 이제 저도 이제 검색도 하고 자료 조사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예주가 파리를 가는 장면을 쓰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파리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한 두세 번 가봤지만 네. 그 당시에는 가본 적이 없으면 이제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같은 거 찾아보고 뭐 어떤 배경이 있다더라 뭐 이런 걸 또 찾아보고 네네.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때 읽었던 책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때 그때 내가 찾아봤던 예술 작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예주와 주안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당시에 내가 읽고 또는 내가 보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좀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배경에는. 네. 그 안에 그 스토리 뼈대 사이사이에 있는 통찰들은 네. 작가님의 그 당시의 생각들. 그렇죠. 그 당시의 생각들이죠. 녹여서 네. 거기다 네. 넣으신 거구나.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재밌고.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그 전에 갖고 오셨던 책이 이 네. 책과 저 책을 매칭해 주시는 네, 책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안에도 그런 결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이 내용과 이거를 네, 매칭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매치메이커네요, 저. 그런 것에 특별한 능력이 있으신 분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네.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잠깐 기피디님이랑 얘기했는데 자기 자신은 자기를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고 이제 듣다 보면 놀라운 통찰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비로소 나한테 그런 면이 있구나 하는 걸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발견 제3자가 해주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님의 대학 시절이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 상담받았던 그 윤소희 작가님 말고 일반 학생으로서 윤소희란 학생은 어떤 학생이었나요? 사실 약간 비슷한 점도 있었던 게 제가 이제 이 독자들을 만나다가 보고 어떤 한 독자가 혹시 작가님 패션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예주의 그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의식하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독자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는 굉장히 좀 화려하게 하고 다니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는 그 예주처럼 이렇게 어떤 상처가 있고 어둠이 있을 때 일부러 막 까만색이나 막 회색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였어요. 네, 보통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대로 저는 더 밝게, 더 눈에 띄게, 약간 경계색처럼 보호색이 아니라 경계색처럼 나 건드리지 마, 이런 거죠. 나 세다, 너 나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면 죽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를 포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몰랐었고 오히려 지금 이제 나이를 먹고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객관적인 시각으로 좀 볼 수 있게 되니까 그때 내가 어렸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학교에서 유명하셨을 것 같은데요. 유명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낯뜨거워서 내가 어떻게 그러고 다녔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무슨 그냥 티에 청바지 입고 다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만약에 대학을 간다면 한 가지 후회되는 건 정말 좀 대학생답게 그렇게 좀 그냥 편안하게 입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네. 관악산에서 눈에 띄었겠습니다. 네, 더군다나 관악산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네. 이런 질문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 어릴 때 상처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만 맛보여 주셔도 되나요? 그러니까 정말 뭐 진짜 내밀한 거는 아마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네네. 당연히.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글쓰기를 계속하고 특히 이제 소설을 쓰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러니까 어떤 하고 싶은데 정말 표현하고 싶은데 차마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허구라는 이제 필터를 통해서 사용을 하면 이제 그건 내 얘기가 아니니까 그쵸.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막 떨어지고 낙선하고 하면서도 했던 이유가 소설이라는 그런 장치가 나한테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밀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교수님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2년 반 동안 상담했던 걸 물론 이제 너무 오래돼서 뭐 다 기억은 못 하시지만 어렴풋이 이제 기억하시는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독자 중에서 가장 깊이 있게 읽어내실 수 있는 독자셨잖아요. 그러네요. 더군다나 이제 심리학 전공자시고 맞아요. 뭐 상담을 뭐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 동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도 한번 다시 돌아보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엄마랑은 조금 사이가 좀 안 좋았던 때가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한 번도 아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내가 아마 의식적으로 이제 그걸 분석을 해보진 못했지만 그 안에 이제 어떤 안정감을 추구하고 싶고 뭔가 좀 기대는 존재로 이제 어떤 아빠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다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뭐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뭐 인간관계에서 이제 받는 얘기들,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왕따를 계속 당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고 내가 나로 살아도 될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나를 그대로 표현했을 때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제 그땐 또 어리기도 하고 이제 그랬으니까 네. 더 그랬죠. 네. 맞아요. 그 상처를 안고 있는 어린 시절은 정말 네. 혼돈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셨는지가 벌써 그 복장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죠? 네. 나를 네.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선생님을 통해서 교수님을 통해서 네. 혹시 네. 아무리 겉으로 봐도 사회적으로 봐도 대단해 보여도 그도 사람이다라는 거를 담고 싶으셨던 건가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정말 흔들리지 않고 정말 기계 아니야 이럴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분도 당연히 내면에 어떤 뭐 흔들림도 있고 고뇌도 있고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인간적인 면을 담고 싶다. 그래서 사실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다 허점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다 상처들이 있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막 다 악하게 정말 내가 누구를 괴롭혀야지 이런 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게 뭐 물론 이제 정말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하게 살려고 해서 악한 게 아니라 정말 연약해서 넘어지거나 실수하거나 뭐 그러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남한테 상처를 주거나 네. 이런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그런 사람들의 내면의 그런 어쩔 수 없음에 대해서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이고 네. 작가님이 정말 편안하게 그 커뮤니티 활동도 잘하시고 독자와 만나는 시간도 잘하시고 사람에게 무언가 상처 입고 막 힘들었던 그 지점의 윤소희라는 그 어린 시절의 젊은 날의 윤소희 님과 지금 작가로서 생활하시는 윤소희 작가님과는 이 굉장한 성장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 계기가 혹시 지금의 가족도 되는 걸까요? 진짜 예리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아까도 교수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젊은 시절에 제 연애는 정말 이렇게 막 불같이 막 타올랐다가 금방 꺼지고 막 이런 연애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남편을 만나고 나서 저희 남편이 어떻게 보면 그 교수님처럼 굉장히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저는 사실 애착이 불안형 애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남편이랑 결혼 생활을 이제 뭐 거의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안정형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의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남편이 저한테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근데 다행히도 이제 저희 남편이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고 이제 변함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굉장한 안정감을 느끼고 제가 막 혼자 이렇게 흔들려도 결국엔 여기 돌아오면은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걸 선택한 해안이 있는 작가님이 잘하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잘한 건가요? 제가 지혜로웠군요. 결국 고르는 건 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소설로서 풀어낸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책상 안에 있던 그 서랍 안에 있던 내용인데 앞으로 소설을 쓴다면 완전 다른 내용으로 쓰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 서랍 안에 있는 소설들도 있으니까. 또 있나요? 아무래도 14년 동안 썼으니까 단편도 많고 뭐 장편도 있고 이제 그렇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도 이제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쓰고 싶은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어쨌든 심리 소설이라는 장르를 일종의 개척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학지사라는 출판사는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심리학에서는 이제 엄청 그 유명한 회사인데 사실은 그런 전공서적이라든지 심리학 그런 책들만 내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모험을 한 거죠. 심리 소설이라는. 그래서 소설은 이제 처음 낸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심리 용어나 이런 걸 좀 쉽게 풀어서 소설 안에 담는 그런 심리 소설류를 좀 앞으로도 계속 써야겠다. 왜냐하면 독자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좋아서 맞아요. 이런 거 되게 읽고 싶었다. 정말 이런 게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심지어 2편 써달라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2편도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담자가 주인공인 이런 소설을 조금 더 써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심리적인 용어는 차지하고라도 사실은 일반인들이 다 현대인들은 어딘가 내 내면을 털어놓고도 싶고 치유받고도 싶고 너무 힘들고 빡센 세상에서 나를 찾고도 싶고 그런 세상인데 거기서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심리 소설이 있다면 사람들한테는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럼 앞으로도 2탄.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쓰다 보면 결론이 나셨을 것 같은데 왠지. 일단은 그 상담이라는 거를 이제 고민만 하다가 아직 안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상담 장면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상담자들도 아니면 상담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도 좀 건드려주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면의 상처가 이제 예주처럼 있는데 그걸 이제 드러내지 못하거나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 모른다 할 때는 약간 이 소설도 사실은 그런 치유를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도 물론 그 안에서 치유가 되지만 읽는 사람들도 이제 감정을 이입해서 읽다가 보면 예주가 이제 뭐 미안하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도 마치 내가 가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그렇게 또 위로받는 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기피디님은 이제 앞으로 읽으시면은 뭐라고 얘기할지 좀 굉장히 궁금한데 제가 진짜. 이 독자들을 지금 한국 와서 만나셨는데 중국에서도 지금 계속 만나고 계신 거죠? 중국에서도 이제 북토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는 독일에도 가요.
베를린에 이제 가서 북토크를 할 계획입니다. 5월 10일에.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신기했던 게 네. 제가 이제 그 인스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온라인으로만 만나는 거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 책을 읽으신 그 작가분이 이제 독일에서 저처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하이에서 한국 사람이면서 상하이에서 한글로 쓰는 작가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독일에 사시면서 이제 한글로 책을 내시는 그런 작가분이 이제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동질감을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방인이라는 감각을 항상 가지고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친근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고요. 네. 근데 이제 제 책을 읽으신 다음에 막 정말 장문의 리뷰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되게 감동했고 이제 좀 그러면서 이제 베를린에 이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5월에는 베를린까지 가게 됐습니다. 좋으시다. 네네네. 그래서 인연이라는 게 정말 되게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기대하지 않았던 내용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연결될 수 있구나. 그래서 또 그 모임은 또 더 기대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거기도 어떻게 보면 상해보다 훨씬 멀리 한국에서 훨씬 멀리 떨어져서 살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계신 교민분들 만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그분 그 영강 작가님이라는 분하고도 네. 이제 비슷한 결이 있으니까 이제 같이 토크를 하면 이제 거기서도 굉장히 서로 힐링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네. 작가님은 이제 인생 후반전이 네. 원하시는 삶으로 이렇게 그럴까요? 다 그림이 물감이 샥 그러니까요. 펼쳐지는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일단 뭐 다른 건 떠나서 제가 일단 13년 동안 이 소설 하나에만 목을 맸었잖아요. 그런데 일단 그 소원이 일단 이루어졌으니까 네. 굉장히 요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또 고민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다른 꿈을 꿔야 될, 왜냐면 꿈이 없는 삶을 저는 좀 힘들어하는 편이라서 굉장히 이상향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꿈을 성취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성취까지 가는 그 과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꿈이 있구나.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구나 하는 그 상태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더 새로운 꿈을 조금 꾸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꾸실 것 같은데요. 네네네. 왠지 시나리오를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에 듭니다. 드라마나 다들 예언이신 거죠? 네네네. 시나리오로. 그 다음으로. 이 책 읽고서 사실은 네. 이거 영화화 돼야 된다 또는 네. 이제 드라마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누구를 이제 주안을 할까부터 막 캐스팅도 막 해보고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예언이 또 실현되나요? 그럼 또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그럼요.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안 하면 안 되죠. 네. 진짜 기대된다. 네. 또 다른 예언은 없으십니까? 일단 떠오르는 게 그거였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슬기로운 상담사 생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네네. 재밌을 좋네요.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얼핏 알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되게 와닿았던 게 네. 상담을 하러 갈 때 주저하는 분들 맞아요. 많으실 생각보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가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떤 분위기인지를 좀 알면 네. 좀 발걸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건 여기서는 이제 제가 작정하고 주안을 흔들었기 때문에 사실 주안에 막 흔들림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상담사들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있어도 내담자한테 이제 막 그거를 막 이렇게 보여준다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건전하게 그걸 또 대화를 해서 이제 네.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소설은 소설일 네. 소설일 뿐이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도 네네. 빠지면 안 되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에 다 이해가 됐어요. 그 처음에 그 흔들리는 주안이 네. 너무 이해가 안 그렇죠. 됐거든요. 근데 네. 마지막에 이거 네, 말하면 안 되고 되나요? 안 되고 네네네. 안 됩니다. 네, 스포는 여러분들이 다 다 이해가 읽으셔야 되고 마지막에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또 다들 막 입이 막 근질근질해서 너무 얘기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네. 이렇게 또 책을 내시고 네. 직접 이렇게 오시면서 또 다시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 너무 고마운 거 있죠? 네네네. 네. 저도 너무 다시 오고 싶었어요. 예언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시나리오 작가. 네네. 기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의 계획이라던가 뭐 하시고 싶은 얘기 마지막 한마디 듣고 마칠까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위잘라 TV 완전 팬이고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다른 데서도 인터뷰를 하지만 이 시간만큼 즐거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하지 않고 와서도 이렇게 즐겁게 수다를 떨 수 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고요. 제가 항상 그 통찰력 있는 그런 대답을 하나씩 듣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다음에 한번 다시 와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인사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주처럼 혹시 또 상처가 있으신 분들 있다면 얼마든지 표현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하고 싶고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힘들다면 이제 이런 소설이라든지 이런 허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소설 쓰세요 하는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좀 이것도 쓰세요. 진짜 쓰세요. 좋은 힌트네요. 네, 오늘 또 마무리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